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휘관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근무할 때 카투사를 지휘했던 이철원 전 한국군 지원단장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명까지 드러낸 거지요.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모두 당시에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탁의 시작점을 명확하게 지목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역한 이철원 전 한국군 지원단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관련해 두 가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무 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용산으로의 자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입니다. 이 전 단장은 서 씨가 카투사 신병 교육을 받던 당시 부대 관계자가 누군가로부터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질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앞두고는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병교육 수료식 때는 서 씨 가족 등 400여 명을 모아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씨 가족을 별도로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자대 배치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치는 그냥 난수표를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초청으로. 그렇게 하지 그 대령이나 이런 사람을 1대1로 만난 게 아니에요. 채널A와의 통화에서는 모처에서 청탁이 들어왔다면 어딘지 밝히는 게 맞다며 이 전 단장을 향해 명확히 밝히라고 했습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또 이 전 단장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며 제보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신 의원과는 2011년에 3개월간 같이 근무했을 뿐이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9년 만에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철원 전 대령의 입장문에는 추 장관 아들의 부대 배치와 관련해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처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 전 대령은 저희 채널A와의 통화에서 그 모처는 국회 협력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협력단은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가 국회에 만든 조직입니다. 하지만 당시 협력단 관계자는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이철원 전 단장은 모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용산 배치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용산 부대 배치를 청탁한 건 국회 연락단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연락단의 정식 명칭은 국방부 국회 협력단입니다. 국정감사 등에 대비해 국회와 소통하려고 국방부가 국회에 파견한 조직인데 병역 민원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문제를 놓고 국회 협력단, 민주당 출신의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추 장관 측 보좌관 등이 전방위 청탁을 벌인 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 단장 주장에 대해 2017년 당시 국회 협력단에 있었던 인사는 추미애 의원실과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과정의 의혹을 수사한 뒤 자대 배치 청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자, 이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 실제로 청탁한 사람이 있는지 검찰이 밝혀야겠죠. 8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 동부지검이 요 며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도가 달라진 걸까요?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형사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에게 소견서를 발급해준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오전 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검찰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냐며 추 장관 아들에게 소견서를 이미 제출받아도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압수수색을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동부지검은 의사결정 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대검에 수사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동부지검이 독단적으로 결론 내리기 부담스러워 뒤늦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아들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자 침묵하는 상황. 아들 관련 의혹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추 장관과 달리 동부지검은 이례적으로 일부 수사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축소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상황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어제 오늘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처럼 전화만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이후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이어서 황하람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군 훈령과 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허가권자의 구두 승인으로 조치가 가능하며 구두기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전해지자 국방부 민원실에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 통화가 끊으면 저는 또 이런 전화 또 받을 거예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부 자료에 서 씨 부모의 병가 연장 민원이 담긴 걸로 알려지자 장병 부모라고 밝힌 사람들의 항의 전화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휴가가 제한되고 있지만 전화를 했으니 우리 아들도 휴가를 내달라며 조롱 섞인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실 측은 절차만 안내한다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누가 전화를 해도 저희가 휴가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집에 가만히 앉아 병가 연장을 할 수가 있느냐며 서민의 자녀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라고 박탈감을 털어놓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장성 출신 국회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휴가 제한이 풀린 뒤 실제 장병들의 요청이 쇄도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방금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해드린 국방부 민원실. 이곳에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국방부 민원실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네,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보좌관과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추미애 장관 부부가 직접 거론된 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아들 첫 휴가 마지막 날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최근 보좌관 개입 청탁 의혹에도 선을 그어왔는데 추 장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들 휴가 문제에 관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식 창구로 적법하게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보도처럼 민원실에 만약에 문의를 제기했으면 지극히 정상적이죠. 민원실이라는 데는 이제 민원 제기하라고 있는 데거든요.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만약 추 장관이 청탁을 하려 했다면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민원실로 연락을 했겠느냐. 여당 의원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의문점이 남는다는 겁니까? 진짜 민원실로 연락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네. 어제 국방부는 서 씨 가족이 실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가 걸려오면 일지를 만들어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날짜와 시간, 걸어온 전화번호, 간단한 제목들이 명시됩니다. 취재 결과 추 장관의 이름이나 서 씨의 이름, 해당 부대를 특정해서 적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국방부가 대조해보지 않는 이상 추 장관 부부가 의원실로 전화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 민원을 전달받았다는 아들 부대 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민원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가요? 네, 공개된 국방부 내부 자료를 보면 여기에 추 장관 아들과 수속부대 간부가 나눈 면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 민원이라는 항목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고, 면담 후 국방부에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썼습니다. 민원 확인 후 처리 결과까지 국방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 민원실에 확인해보니 절차를 안내하고 연락처 안내는 해주지만 시스템상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간부 역시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표현 안 했는데 국방부 어디로 답변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자, 이 종합해 보면 그럼 이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이 아닌 다른 창구를 통해서 민원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민원실 공식 기록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비공식 창구로 민원이 제기되고 처리됐다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원실 전화 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즈음에 민원실로 걸어온 전화 음성 파일들을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그 자료도 없다면서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3년 보관이라는 규정에 따라 국방부 민원실의 통화 음성 파일은 지난 6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으니 속도를 냈으면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겠죠. 현재 없는 건 민원실 음성 파일뿐만이 아닙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휴가 명령서, 병가를 입증할 관련 서류도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없음을 증명한 증거가 없다 보니 추미애 장관 아들 측과 국방부 해명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선 기자와 알아봤습니다.